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가 1,000억 원을 들여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숭모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구미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은 자리에서 생가와 추모관이 너무 협소하다며 개선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민단체들은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사업에 이미 1,200억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된 상황에서 1,000억을 들여 숭모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혈세 낭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톡톡에서는 박정희 숭모관 건립을 둘러싼 논란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종배 사단법인 박정희와 구미공단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찬 구미 참여연대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시가 지난 1월 30일에 1,000억 원을 들여서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하는 숭모관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들을 갖고 계신지 기본적인 입장 먼저 듣고 토론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배 사무국장께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 건립이 왜 필요한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을 논하자면은 박정희 대통령의 리더십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연간 20만 명의 내방객이 있고 한데 17평이라는 작은 추모 공간을 말해주듯이 박정희 대통령이 너무나 그 업적에 비해 저평가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위상에 걸맞는 숭모관과 업적 평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김명찬 사무국장께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숭모관을 건립하는 문제에 왜 반대를 하시는지요? 일단 기존에 1,200 앞에서 이제 말씀하셨듯이 1,200여 원을 들여서 민족 생가부터 해서 민족중원관, 역사자료관, 새마을테마공원 이렇게까지 이제 조성을 했는데 여기에다가 더 또 혈세를 투입해서 숭모관을 건립한다는 거는 네. 이거는 예산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그 추모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17평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생가를 두고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민족중원관이나 이제 다른 데서 충분히 이제 추모를 할 수 있는 네.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굳이 더 이상 건물을 건립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있는 시설만 하더라도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 네. 네. 그런데 구미시가 발표한 입장에 따르면 구미시 입장을 그대로 반복을 해드리면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위상에 걸맞는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기념관 건립을 더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의 위상과 예우에 걸맞지 않다. 현재로서 추모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 구미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이번엔 반대로 김명찬 사무국장님 먼저 네. 말씀 듣고 반박하시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그 서울의 상무동 상암동에 네. 그 박정희 기념관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연간 운영비가 한 48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네. 이제 서울에 있는 그 박정희 기념관의 이제 중요한 이 유물들이나 이제 이 자료들은 거기다 다 들어갔어요. 네. 들어가고 이제 가장 나중에 이제 지어진 역사 자료관에는 이제 많은 이제 유품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가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연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전시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뭐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이걸 짓겠다는 거는 기존에 그러면 서울에 있는 기념관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 구미에 다시 또 이걸 또 숭모관을 또 짓자? 그야말로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뭐 지역으로도 그렇고 이거는 세금 낭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김종배 국장님께서는 구미시 발표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박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하는 구미 지역에서 숭모관이 17평 정도는 그 생가단 밖에 있는 조그마한 그 절로 말하면 요사체처럼 네. 작게 돼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가끔 저는 그 외국인들을 굉장히 그 현직에 있을 적에 그 많이 안내를 해왔습니다. 네. 안내를 해보면은 뭐 특히 뭐 중국,
일본, 뭐 동남아 공무원이나 경제인들이 오면 안내를 해봤는데 이거를 보고 너무나 좀 깜짝 놀라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 대한민국은 5천 년 동안 보릿고개도 없애고 이렇게 그 경제 발전을 시켜놨는데 그리고 후진국들이 대한민국의 모델을 가지고 경제 정책을 하고 국가가 잘 살기 위한 성장 전략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렇게 초라한 것은 처음 봤다. 네. 이런 그 평가입니다. 그래서 추모제라고 해봐야 구미에서 11.6 추모제, 11월 14일 탄신제가 전부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그 시점에서는 더 늦기 전에 건물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에 담는 것이 학술 세미나라든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한국을 발전시켰느냐 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네. 생각이 되어집니다. 추모관 규모가 일단 두 분 말씀하신 게 좀 다릅니다. 이 김종배 국장님께서는 17평을 자꾸 강조하고 계시고 우리 김명찬 국장님께서는 그게 정말 그 추모하는 곳만 그렇고 나머지 공간 다 합치면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데 실제 규모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일단 생가는 생가 그 자체로 보존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네.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생가 바로 이제 밑에 민족중원관이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좀 시설이 좀 낡긴 했어요. 낡긴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새마을 테마공원하고 박정희 이제 역사자료관을 지었는데 사실은 그 민족중원관의 내용이나 이 테마공원의 내용이나 박정희 자료관의 내용이나 보면 사실은 거의 컨텐츠가 한 70% 정도가 겹칩니다. 네. 겹쳐서 이게 이제 민족중원관에 갔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보다 보면은 이게 좀 중복되네 하는 걸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필요하다면 오히려 그 컨텐츠를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세미나라든가 이제 여러 학술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텐츠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보강하는 게 그게 이제 오히려 이제 박정희 정신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새로운 건물을 짓기보다는 네, 지금 네. 있는 건물을 뭐 보수하고 해서 최대한 내용도 활용하는 게 네, 내용을 보다 내실화해서 네. 내용 면에서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네.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는데 취지에 맞다 네. 이렇게 보신다는 네. 거죠. 그러면 실제로 지금 보시기에 김명찬 국장 보시기에 방문객들이 추모관을 방문했을 때 별로 뭐 어려움이 커 보인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시는지요? 일단 생가 쪽으로 가는 길이 그 사실은 좁지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폭이 그래도 한 3, 4m 정도 되거든요. 네. 되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평상시에 이제 갈 때는 뭐 아무런 그 무리가 없는데 네. 이제 어떤 뭐 지난번처럼 이제 대통령이 방문했다거나 네. 아니면 뭐 정치인들이 방문을 한다거나 할 때 그때 이제 지지자들하고 이제 동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갈 때는 당연히 좁게 느껴지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드는데 어느 장소라도 사람이 많이 몰려들면 당연히 안전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그러면 그 안전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안전에 대한 보강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일시적으로 특별히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 네. 평상시 추모하고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데는 별로 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김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거는 그 보는 시각에 따라 그 다를 수는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전임 대통령들의 그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 이런 데에 저도 그 가봤습니다만은 너무나 그 골목이 그 협소하고 시설 자체도 많이 낡았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저는 그 큰 숙모관을 새로 짓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지금 기존에 있는 규모는 다른 데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왜 이런 정도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동의 안 되신다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네. 그 이제 가보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그 생가하고 이제 민족중원관, 역사자료관, 테마공원 이 사이를 이렇게 공간을 보면요.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박정희 이제 추모를 위한 공간을 위해서 이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그 조성이 된 게 아니고요. 네. 그냥 그때그때 전임 시장들의 그 치적 쌓기를 위해서 네.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게 만들어진 거라서 사실은 이 공간들 사이에 어떤 유기적인 관계가 없거든요. 네. 유기적인 관계가 이제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이 추모하는 쪽 입장에서도 조금 당황스러울 수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생가를 가면은 되게 이제 초라하게 보이지만 생가는 생가 아까도 말씀드린 생가는 생가 그 자체로 이제 충분히 이제 보존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민족 종가는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많이 낡았어요. 네. 많이 낡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제 뭐 그 추모관 그 생가는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민족 종가는 허물고 그 자리에 이제 시민들을 위한 추모객들을 위한 편의 시설을 짓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계속 이제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 봉하마을 예를 들자면 봉하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이제 대통령 네. 퇴임하고 나서 이제 대통령 그 생가를 비롯해서 이제 지금 이제 묘역하고 추모관까지 이제 같이 그 한 마을에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네. 있는데 이제 다니다 보면은 거기 이제 생가는 생가대로 이제 작게 있어요. 작게 있고 이제 추모관하고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이제 그 느끼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조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그 상모동 쪽에 이제 박정희 그 추모 그 시설 일원을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들을 좀 재구성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새로운 승무관 건립이 필요 없이 뭐 기존에 있던 시설 리노베이션을 해서 다시 고쳐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시설일 것 같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왜 승무관을 새롭게 건립을 해야 되는지 그 예정지 그다음에 내용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잠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뭐 안 이런 거라도 있으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건립 예정지는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은 생가 주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그 기념관처럼 역사에 그 남을 만한 그 건물을 지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 콘텐츠라든가 이런 것들도 예를 들면은 세계적인 석학들을 불러 모아서 세미나를 하면 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그 경제 정책이나 복지 정책을 할 적에 그것을 어떻게 계획했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거를 혜택받는 국민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규명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네.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 시설로는 충분히 진행이 안 될 것 같다고 해서 이런 시설을 추가적으로 건립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말씀은요. 그 굳이 건물을 새로 짓지 않더라도 기존에 있는 공간에서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다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이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제 그 승무관 건립 예정지가 그 생가하고 이제 역사자료관 그 사이에 동상이 있는 바로 그 밑에 네. 지금 이제 거기가 새마을 테마공원을 조성할 때 그 토지 수용을 하면서 이제 보상을 못했다가 원래 예산에 그게 50억 잡혔더라고요. 네. 예산이. 네. 그래서 이제 그 토지 보상금 50억을 이제 원래 예산 그 보상할 그 계획인 것 같고 그 자리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위치적으로 볼 때도 좀 어정쩡하긴 하거든요. 네. 되게 그 부분들이. 네. 근데 자꾸 이제 뭔가를 이제 새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이제 그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세미나라든가 학술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굳이 어떤 특정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새마을 테마파크에서도 할 수 있고 역사자료관에서도 충분히 그런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 생각이 좀 네. 다르신 게 네. 우리 김명선 국장님께서는 지금 시설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세미나의 그 질의 문제지 장소의 문제는 아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김종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있는 시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김종배 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를 지금에 있게 한 박정희 대통령의 위상에 걸맞는 건물이 아니고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어떤 건물 자체의 위상, 새로운 건물이 갖고 있는 어떤 랜드마크적인 어떤 그런 것 가치까지 고려해서 해외에서 오는 뭐 누구나 땀들에게 자리매김할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무슨 상징물 같은 게 하나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처음에 이제 구미에 지금 있는 시설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시설들이 뭐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것들이죠. 뭐 새마을 운동 테마파크, 민족중흥관, 역사자료관 그리고 뭐 그 작게나마 있는 생가는 크게 만들 수가 없어서 그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이것들이 이제 모여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어떤 유기적으로 통합은 안 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전체가 이렇게 이것저것 여러 개가 이제 계속 생겨나면서 이렇게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한 30년이 흘렀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 선거의 표심에 따라 가지고 즉흥적으로 했는 부분도 네.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새마을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 정신교육이라든가 일부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네. 들어와서 어린이에 대한 그 교육관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네. 그 외에도 그 복합 문화 공간적인 측면이 가장 큽니다. 네. 그리고 그 역사 사료관 같은 경우에는 신안이 그 육지와 연결되는 그 다리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 917억을 전에 김대중 투입하고. 대통령 때 예. 말이죠. 네. 그래서 영호남의 국회의원들이 구미에도 거기에 비견해서 상응해서 지어준 하나 거고. 지어져야 되겠다. 네. 그래서 156억을 들여서 그 사료관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다고 해가지고 어떤 세미나나 거기에 맞는 행사할 만한 공간이 사실상 부족한 편입니다. 네. 지금 방문객은 많나요? 잠깐만 제가 거기에 좀 부강 네네. 설명을 하자면요. 사실은 재작년에 이제 구미시가 이제 새마을 테마 공원을 이제 완성을 하고 네네.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이제 문을 못 열었거든요. 네네. 문을 못 열고 있다가 2021년도에 아마 7, 8일 경에 아마 이게 운영권이 경상북도로 넘어갔거든요. 네. 경상북도로 이제 넘어가면서 거기에 이제 글로벌관 1층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북도교육청에서 맹글마루라는 이게 이제 만드는 메이커관을 만들었거든요. 네. 메이커관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전시관 쪽에서는 이제 2층에 이제 키즈 카페가 있고 1층에 이제 북카페하고 이제 이게 커피숍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제 전시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있고 이제 공연할 수 있는 에코홀이 있는데 네네. 원래 이제 이 전시관으로만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시관으로 지어졌지만 실제로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이걸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제 바꿔줄 거를 되게 요구를 했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구미시에는 이제 이걸 들어주지 않다가 이제 경북으로 이전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경상북도에서 이제 이거를 복합문화 공간으로 이제 좀 탈바꿈하려고 작년에 50여억 원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어요. 네. 시설도 확충하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원래 목적으로 이제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활용하는 데는. 왜냐하면 이제 에코홀 같은 데서 이제 공연하는 데도 하울링이 심해서 공연하는 데 적합하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 북콘서트나 이제 강연회도 이제 열고 했는데 이게 되게 이제 산만하거든요. 분위기도 산만하고 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이제 지었지만 지은 시설만큼의 어떤 활용도는 지극히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공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옆에 또 이제 뭐냐면 글로벌관 같은 경우에도 다목적 홀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또 뭐냐면 새마을 연수관이라고 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도 충분히 이제 세미나하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모든 분들 다 이제 가봤기 때문에 네. 그 공간에 대해서는 거의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 사업
어쨌든 그 지금 말씀하신 시설을 만드는 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일단은 새마을 테마파크는 최소한 초반에 한 800억 원대 들어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시설들을 보강을 하면서 한 1,000억 가량이 이제 네.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말씀을 빠졌는데 그 위에 이제 테마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산을 깎아가지고 이제 그 위에다가 테마촌을 지었거든요. 초가집 해가지고 거기도 네. 마을 회관도 있고 이제 이렇게 지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게 이제 전시만 됐었어요. 네. 전시만 됐고 이제 그게 활용이 전혀 안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그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버스킹도 하고 또 하면서 이제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시민들이 이제 요구를 하니까 이제 그제서야 이제 그 공연을 할 수 있게 이제 전기도 끌어오고 그리고 이제 그 초가집 한 채를 찜질방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원래 그 지어진 취지하고는 지금 상당히 지금 어긋나 있는 거죠. 네. 어긋나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구미 시민들이 그 공간을 그렇게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경상북도에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는 걸 구미시는 그럼 왜 못했을까? 네. 여기에 대한 또 의구심이 또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짓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물을 짓더라도 이 건물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다음에 네. 그러고 나서 뭐 짓는다고 해도 그거는 늦지 않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운영되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 사실 그 전체적인 건물들이 많긴 한데 중구난방은 맞군요. 네네. 추모 공간과 테마파크와 이것들이 다 모여 있어서 한편 이 생각을 하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이 일면 이해가 되고 네. 또 이렇게 많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여러 운영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어쨌든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내실화나 방향을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이 말씀도 역시 일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승무관을 건립하겠다고 할 때 이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일단 건립자문위원회 구성한다고 이렇게 구미시가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각계각층 전문가들 모시고 이제 타당성 조사, 규모 확정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 그 공론화 과정이 잘 되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김명삼 국장님께서는 이 공론화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 특별하게 얘기가 나온 게 없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짓겠다고 이제 그 시장이 결심을 했는데 네. 그럼 과연 그러면 뭐 이제 찬성 측은 모르겠지만 이 이제 반대한 사람들의 의견을 과연 청취를 할까요? 저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어쨌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저기 우리 김정배 국장께서는 이 좀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시민들 의견 청취하는 과정 이런 것들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구미시에서는 계획이 이런 것 같습니다. 각종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에도 구미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네. 전국적으로 사람을 위촉해서 계획을 듣고 그리고 당연히 시민들의 공청회나 반대하는 이야기들를 수렴해서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 의견을 공론화하는 과정은 거칠 예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예. 예. 그런데 이제 죄송합니다. 네, 전임 시장들 지금까지 이제 뭔가를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네. 보면은 이제 시민 단체 의견들은 사실은 많이 배제가 됐거든요. 네. 배제가 됐고 그리고 이제 시민 공청 이제 공론화를 위해서 이제 시민 공청이라는 이런 걸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이제 관변 단체들이나 네. 이 지지자들은 이제 동원해서 한 경우가 사실 많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청회 자체의 어떤 실효성, 뭐 진실성,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좀 기대하기는 어렵네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절차적으로는 거치겠죠. 근데 지금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승무관을 건립하는 추진 시기가 이제 바로 추진을 하겠다는 말들이 나오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최근
서민들, 일반 시민, 구미 시민들 비롯한 뭐 전국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난방비를 비롯한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물가 폭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삶이 팍팍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굳이 이 예산을 서민들을 지원하는 데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1,000억 원이나 추모 시설을 만드는 데 투입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런 점은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 기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네. 뭐 이념성이라든가 진영 논리를 가지고 네. 상대방이 하는 것은 반대한다든가 그리고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이렇게 해서 무산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1,000억이라는 그 숫자도 뭐 이런 점은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국고나 도비를 타내는 데 있어서 일정하게 좀 깎일 거를 예상하고 네. 좀 부풀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숙모관을 짓고 그 대통령 정신을 다시 재평가하자는 데 그 의지의 표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예산 1,000억 원은 꼭 1,000억 원이 아니고 약간 상징적인 슬로건처럼 제시한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김영철 네. 이제 그 연구 용역비 5천만 원이 그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산 편성 5천만 원을 가지고 지금 1,000억 베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도박인데 그 단순히 이제 숫자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시민들이 이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오히려 진짜 그 돈이면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구미시의 캐치프레이즈가 세희망 구미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숙모관을 짓는 게 구미 시민들한테 과연 이게 세희망이 될 수 있는가 의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도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에 배치되기 때문에 구미 시민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그 돈이라면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데 당장 시급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구미의 인구도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 질도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구미시가 예산 1,000억 원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아니고 확보하겠다. 그것도 이제 꼭 1,000억 원이 아니라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1,000억 원 정도 이렇게 말을 해놓으면 깎이더라도 뭐 한 7, 800억 정도를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로 1,000억 원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김종배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구미시의 지금 재원 조달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미시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땅은 있는 테마공원 부지를 활용하면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이 와서 그 추모관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 네. 하니까 국비에 기대를 걸고 있고 네. 그리고 도비를 걸고 있고 구미시도 자치단체에서 1,000억이라는 예산을 마련한다 하는 것은 불가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그리고 모금 성금 운동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구미시는 독자적으로 자체적으로 추진할 예산은 그러면 전혀 확보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국비, 도비 그리고 모금을 통한 금액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는 아닌 거죠. 네. 일각에서는요. 네. 지금 원래 이제 장소영 시장이 이제 재임할 때 그때 이제 지방 교부금을 한 3천억 정도를 더 추가로 확보를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방 교부금 3천억을 더 확보를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작년에 그 수출 호조에 힘입어서 지방세 수입이 많이 들어왔나 봐요. 그게 한 400억 정도 이게 여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좀 그거 믿고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김 국장님 말씀, 김영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마치 구미가 따뜻한 재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구미가 경북 도내 지자체 중에 가장 부채가 많고 재정이 안 좋은 지자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구미 재정 상황이 그렇게
이 여러 가지 뭐 교부금을 더 추가로 확보하고 지방세 수입이 좋아서 이 국간이 따뜻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저도 이제 일단 얘기는 그렇게 이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뭐 그 예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어떤 그 방식으로 이제 사용할지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부분 한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확인된 건 아니시고요. 일단은 3천억 교부금 받은 거하고 이제 그 400억 세수 그 정액이 된 거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수입이 확보된 거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그 시의원한테 확인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교부금을 이제 받았다고 그래도 그게 그냥 돈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목적성 사업에서 이제 그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네. 거기는 당연히 이제 그 예산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돈이지 뭐 그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리고 또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구미시의 이제 각 이제 부서별로 이제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네.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1%의 예비비가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그 1%를 네.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해나 재난 목적의 그 예비비가 있고 그 일반 예비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 예비비를 끌어다가 어느 정도 그 건립 비용을 충당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네.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전형은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의회 승인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국비 도비 이제 모금을 통해서 이제 한다고 하는데 자꾸 이제 이게 이 재원을 가지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지금 이제 아태재단이나 봉화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민간 재단에서 이 추모 사업이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분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정말 이 숙무관을 건립하고 싶으면 진짜 별도 재단을 하나 설립을 해서 자체 재원을 마련을 하는 게 네. 저는 그게 순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더 이상 이게 국비가 됐든 지방비가 됐든 더 이상 이 세금으로 이 추모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박정희 대통령 숙무관이 건립이 된다면 원래 애초에 구미시의 의지대로 건립이 된다면 구미시는 이 숙무관을 관광자원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광자원화가 과연 기대처럼 될지 실효성이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국 부장님. 구미시에서 그 관광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69년에 구미공단이 조성이 되고 기업이 이제 유치되고 그리고 거기에 공급할 그 인력을 직업훈련이라든지 금호공고, 전자공고, 금호공대로 이어지고 이러는 그 장소들 또 그 학교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그 코스로 잡고 낙동강 그 수변 지역을 그 위락 시설을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기업체 견학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새마을 그 교육관에서 새마을 정신이 무엇이다 뭐 이런 것들을 코스로 잡아서 관광 자원화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콘텐츠를 어떻게 잡느냐 그 지역을 살리는 거. 예를 들어서 제가 충북 보원에 가보니까 거기에다가 결초보원이라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했는데 구미는 박정희라는 그 세계적인 그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가지고 관광 자원화하면은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주로 대상이 국내 우리 내국인 혹은 외국인 다. 국내보다는 외국인. 외국에 치중을 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 기대 효과 실효성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 숙무관 건립에 관해서 이제 자료도 조사하고 뭐 그 전에 저희들도 이제 계속 이제 주시를 하고 있었지만 네. 저는 이제 불현듯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 정치인들도 그렇고 특히 지지자들도 그렇고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을
이용하려고만 했지 정말로 추모하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할 의지가 있는지 네. 또 그래왔는지 그게 되게 사실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제 관광 벨트 구축하고 이제 관광 특화로 이제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 시대에 사실 이 구미가 이제 젊은 도시이기도 하거든요. 평균 네. 연령이 한 뭐 38세 이제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이 70년대, 80년대 이때 이 시절은 사실은 모르거든요. 잘 모르는데 이런 걸 자꾸 통해서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구미의 이제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 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장이. 그런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미 이제 산업 구조도 이제 많이 바뀌었고 이제 시대 흐름도 이제 지금 거의 뭐 인공지능이니 스마트팜이니 이제 스마트 팩토리니 이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제조업 2차 산업 시절에 이제 그 시대의 영광이 다시는 올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정작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구미 시민들의 이제 삶의 질이거든요. 현재 삶의 질인데 이걸 이제 박정희 이 숙모관을 건립함으로써 거기에 어떤 관광 콘텐츠를 넣는다고 해서 이 부분들이 구미 시민들한테 충족이 되냐는 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이건 뭐 이제 다른 지자체나 이제 해외의 관광객들을 겨냥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정작에 그럼 필요한 거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제대로 이제 내용을 소개하고 안내할 수 있는 여러 언어가 되는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게 차라리 낫죠. 그게 오히려 더 실효성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민족종원관에 가면은 이제 요즘 그 흔히 하는 말은 이제 굿즈가 되게 유행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사이에.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이제 아이템 나오면은 다 이제 구매하고 이제 하는데 사실은 이제 봉화마을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제 자주 방문하는 이유가 신상이 뭐가 나왔나 그게 궁금해서 가거든요. 근데 민족종원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이제 가보니까 사실은 구미가 단지는 상품이 없어요. 별로. 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개발을 하려고 애를 써야지 자꾸 이제 건물만 짓는다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이제 위상에 걸맞는 건물을 짓자 어쩌다 이제 이런 얘기 하지만 어쨌든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는 건데 그보다는 이미 지어진 건물들을 가지고 어떻게 내실을 다지면서 이거를 사람들한테 제대로 알릴까 하는 그 노력을 하는 게 저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나름의 근거가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나서 그 후에 각 그 정치 세력들이 이념 논리라든지 그다음에 정파적 논리, 진영 논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격하하는 것이 자기들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러한 현상은 동일한 것 같고 이렇게 격하만 시켜가지고 될 일은 아니지 않느냐. 오늘의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도 박정희 대통령 그 시절에 그것이 국제 상황이 되었던 국내 상황이 되었던 그렇게 발전시키지 않았으면은 불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뭐 공단 조성, 인력 양성, 그리고 기업체 견학, 그리고 뭐 수변 위락 시설에 와서 뭐 체험하게 하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시점에서는 더 외면하지 않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두 분 다 공히 말씀을 하셨고 김종배 국장님 역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까지 이 박정희 대통령 추모와 관련된 이 여러 가지 이 시설물들이 등장할 때 다 그때 나름의 단체장들이 나도 하나 만들어서 표를 얻는데 좀 표심을 얻는데 좀 활용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게 통일되고 유기적으로 이 통합된 계획 하에 세워진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때 필요에 따라 중구난방 들어섰다고 두 분 다 이거는 공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추모관 얘기가 나온 게
조금 이 시점이 좀 묘합니다. 왜 묘하냐면은 구미시 승무관 건립 추진 발표가 윤석열 대통령 이 생가를 방문하기 전에 나왔다는 거죠. 이게 생가가 추모관이 너무 협소하다는 말과 함께 건립 추진이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묘하게 맞아 떨어져서 이게 또 역시 이번에도 약간 어떤 정치적인 어떤 고리 이유가 있지 않나 하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뭐 어떻게 시점이 묘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다분히 계산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이제 이쪽 전인시장 때도 이제 그랬지만 이게 이제 박정희 일종의 이제 마케팅이죠. 네. 박정희 이제 마케팅을 계속 하는 이유가 이게 정치적인 이득을 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인시장들도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재미를 받고 삼선을 했고 또 심지어 한 번은 도시사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김장호 시장도 이전 시장들의 전철을 이제 밟아가는 거죠. 그게 일종의 이제 성공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래서 워낙 이제 이런 정치적 목적이 투명해서 사실 의도가 빤히 보이죠. 네. 보이고 그 이제 대통령이 이제 마침 이제 구미시를 이제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 네. 이때 한번 던지면은 국비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던졌는데 마침 대통령이 생가와 추모관이 네, 너무 네. 협소하다고 화답을 해주신 거예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런 점은 있습니다. 뭐 대통령이 보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도 너무나 초라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은 이거에 새로 승무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언지도 있었고 그렇다면은 구미 그 시장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승무관을 짓는 거는 뭐 저라고 해도 네. 그거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뭐 어쨌든 간에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국비, 도비 많이 받아와서 시비를 사용하기보다는 국비, 도비를 받아와서 새로운 승무관을 짓는다는 것은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네.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하나 첨언할 것은 구미시는 그 70년대 이후에 그 공단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전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한 85% 정도 원주민에 비해서 네. 85%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미 시민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구미는 굉장히 의견이 그 다양하고 네. 좀 역동적인 그 사회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은 구미시가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측면들을 다 한꺼번에 고려해 볼 때 승무관 건립을 할 때 그다음에 또 박정희 대통령 추모 사업을 할 때 조금씩 언급은 해 주셨습니다만 승무관 건립 문제, 박정희 대통령 추모 사업 문제 앞으로 이 지점이 제일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강조하시고 싶은 부분이 네. 어디인지 우리 김영삼 국장님 먼저 하시죠. 저는 이 추모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 추모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제 국비나 도비 시비를 가지고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태재단이나 봉화재단처럼 자체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지지자들이나 흠모하고 추앙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지원 마련해서 뭐 건물을 짓든지 뭘 하든지 그거는 뭐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추모관을 짓고 안 짓고의 문제를 떠나서라도요. 이거는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 이제 그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김장호 시장이 계속 이제 이 승무관 건립을 고집을 한다면 이 김장호 시장은 구미시장이 아니라 박정희의 제사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제사장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을 그만두고. 네. 저는 이게 조금 뭐 극단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이게 단순히 이제 천억이라는 문제, 이 액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시정을 이끌어가는 기본 방향을 그렇게 이끌어가면 이건 오히려 시장한테도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뭐 조금 뭐 체면이 좀 구겨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이 승무관 건립을 중단하고 시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정책 이런 부분을 펼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런 점은 있습니다. 뭐 김영찬 국장님 시장을 뭐 제사장이나 하라 하는 말도 저는 뭐 이해를 하겠습니다만은 좀 과한 말씀 같고 네. 국비를 전국적으로 모든 자치단체나 국회의원들이 자기 지역에 국비를 따가오기 위해서 아비규환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구미만은 좋다. 국비도 내 세금이고 구미 시비도 내 세금이니 우리는 공자처럼 그것을 받지 않겠다는 급선. 아니요. 받지 않겠다가 아니라 당연히 그거는 받을 건 받아야죠. 받을 건 받아서 그 받은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쓰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박정희 숙모관으로 내려온 국비를 아직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있는 사항은 아직 내려온 게 없잖아요. 그 부분은 아직 내려온 게 없잖아요. 지금.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시 수정하면 네. 박정희 대통령 숙모관과 관련한 국비가 내려온다면 그 국비를 시민을 위해서 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기회에 박정희 대통령 숙모관을 번듯하게 하나 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끝으로 두 분 다 쟁점 상한 말씀을 대충 하신 것 같고요. 못 하신 말씀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네. 하시고 싶은 말씀, 못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국비가 전액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없고요. 이게 이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제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매칭 사업으로 이제 많이 내려오는데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1,000억 중에서 뭐 500억을 국비를 이제 가지고 온다고 해도 최소한 시에서는 한 300억 이상은 시비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보통 경우를 보면은 그렇게까지 절반 이상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산 이 편성 과정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이제 좀 더 이제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이 숙모관 추모하는 거 자체를 이제 제가 이제 반대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추모를 하고 싶은 사람은 충분히 추모를 하되 단 이제 이거는 지자체 예산이 아닌 자체 모금을 하든지 뭐 자체 뭐 재원을 이제 마련을 해서 이제 그거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구미 참여연대는 이제 시민들과 함께 비록 아직은 확보된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이라면 차라리 우리는 이러이러한 걸 해서 이 구미와 구미 시민들을 위한 구미 시민들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이제 캠페인에 이제 구미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계신 여러분들도 많이 함께 참여하고 연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배 국장님. 예, 대통령이 79년에 서거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을 적에 동민가 생가 보존회를 중심으로 추모제가 이어왔습니다. 그분이 이룩한 산업화 혜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을 더 이상 외면하는 꼴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네. 자, 박정희 숙모관 건립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견들 오늘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김종배 사단법인 박정희와 구미공단 사무국장 그리고 김영찬 구미 참여연대 사무국장 두 분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오늘 토론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당 당대표 선거에서 대통령실과 핵심 참모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동안의 방식과 잠못 달라 보입니다. 갑자기 부상한 안철수 의원을 당의 적으로 규정하는가 하면 그가 만약 당선된다면 대통령은 탈당할 것이라는
소위 대통령 멘토로 불리는 심평 변호사의 말을 두고 선을 넘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흔히 대통령과 여당 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금도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금도라는 낱말은 정치권 등에서 본 뜻과 무관한 다른 뜻으로 쓰인 지 꽤 된 듯합니다. 원래 금도는 옥기금에 법도 도자를 써서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도량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행동의 경계 내지는 넘어서는 안 되는 선 따위의 뜻으로 잘못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여당 선거를 보면 잘못 쓰이는 뜻으로도 그리고 원래 올바른 뜻으로도 금도라는 말이 자꾸 떠오릅니다. 이번 주 시사톡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